꼭 에피소드가 없더라도요. 네. 한 번도 같은 공연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늘 떨려요.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전 꼭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디바 최정원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지난해 뉴욕타임즈가 7,000마일 밖에서 더 뜨거운 뮤지컬이라며 한국 뮤지컬 시장이 미국의 브로드웨이보다 더 뜨겁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걸음마 수준이었던 한국 뮤지컬이 불과 10여 년 만에 아시아 뮤지컬의 허브로 세계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뮤지컬 1세대로서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성장과 함께하며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 뮤지컬의 자존심이자 간판 같은 분입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천의 얼굴로 관객을 사로잡는 무대 위 변신의 귀재 뮤지컬 배우 최정원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식어가 너무 좋은데. 2000년부터 뮤지컬 시카고를 단 한 차례도 그러지 않고 네. 공연해 오셨죠? 우선은 출산 이후에 네. 저에게 정말 이렇게 저격이라는 또 거기에다가 또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 주연상을 처음으로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받았던 작품이라 그런지 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즌 할 때마다 벌써 이제 10시즌이 됐는데 역할을 바꿔가면서 공연을 하게 됐네요. 강산이 한 분 배달 동안에 시카고를 계속해 오셨군요. 네. 2000년 초연하실 때는 이제 역할이 록시였다가 예, 락시아트라는 네. 역할이었고요. 현재 2007년도부터 이제 벨마로 벨마 켈리라는 역할로 무대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벨마, 한국의 벨마는 당연히 최정원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도 볼 때마다 진짜 아마 벨마란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네, 뮤지컬 시카고가 1920년대 그 시카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인죄로 수감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알려지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스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삐뚤어지는 세상을 좀 꼬집어 놓은 그런 좀 해학과 풍자가 있는 그런 뮤지컬이라 배우로서는 그 대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묘미를 살리는 거에 굉장히 재미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10여 년 전에 봤던 대본임에도 불구하고 네. 14년 지난 최근에 다시 공연 올려주면서 대본을 봤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나? 어머 이게 이런 의미였네? 이러면서 네네. 그 나이에 따라 생각하는 관점이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시카고에서 벨마하고 록시 두 역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어느 역이 더 마음에 들었던가요? 둘 다 참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선은 제가 락시아트를 해본 다음에 벨마 켈리를 하니까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네. 것처럼 무대 위에서 이 두 번째 역할 맡게 된 이 벨마 켈리를 하면서 네. 더 가지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선 벨마가 더 벨마 나이 들면서 네. 맡고 있는 벨마 켈리가 훨씬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록시에서 벨마로 역할이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07년도 정도 네, 2007년도에 그렇죠. 맘마미아 이제 저한테는 초연인 맘마미아의 공연이 마치고 우리 함께 공연하고 있는 컴퍼니 신식 컴퍼니 박명성 대표님께서 시카고를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락시아트 한 번만 더 하면 더 이렇게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했는데 아니 락시아트가 아니고 벨마 켈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섭섭했어요. 아직도 그랬을 것 나 같아요. 락시아트 할 수 있는데 그럼 락시아트는 누구입니까? 여쭤봤더니 옥주현 씨가 하게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랬군요. 옥주현 씨가 한다면 당연히 제가 물러나야죠. 생각을 하고 네. 대본을 다시 이제 천천히 읽어봤더니 예전에는 락시아트 입장에서 대본을 보다가 또 벨마 켈리로 맡게 된다고 하니까 좀 그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제 제 나이가 어느덧 네. 벨마 켈리의 나이이고 또 이제 벨마 켈리를 하면 조금 더 작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또 옥주현 씨와 좋은 작업을 갖게 됐죠. 그랬군요. 이번 공연은 이제 아이비와 같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는 뮤지컬 배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라이브이기 때문에. 건강,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네, 많이 합니다. 왜냐면 노래, 연기, 춤보다 더 많이 제가 시간을 쓰고. 투자해야 될 곳이 바로 건강이거든요. 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놔도 건강을 잃으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또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선 몸에 좋은 거는 다 하고요. 몸에 나쁜 거는 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팁을. 우선은 저는 네. 이제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시카고 같은 공연은 2시간 반 동안 계속 무대에서 뛰거든요. 네. 춤도 많고 또 옆돌기도 해야 되고 네. 하면서 노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카고 하는 동안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네. 제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수영이거든요. 네. 예,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영으로 웜업을 해놔야 네. 좀 그냥 제 어떤 그냥 고정 이게 감각관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좀 몸이 좀 릴렉스가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해지는 것 같아서 꼭 하고 사실 시카고가 노출이 많은 의상이어서 이 몸매 관리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냥 꾸준한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가 그 아름다운 몸매와 이게 무대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비결이었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최근에 IBC와 공연을 몇 차례 하셨잖아요. IBC가 뮤지컬을 키스미 케이트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그다음에 시카고 한 시즌 했고 고스트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시카고를 하게 됐는데 그 네 작품이 다 저와 함께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잘 맞아요.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중요하죠. 들었습니다. 예, 개런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팀워크, 네. 서로 간의 호흡 이런 게 잘 맞아야 좋은 경기를 끝까지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IBC는 조금 갖고 있는 좋은 재능이 많이 있는 친구고요. 또 무대 위에서 순발력이 굉장히 좀 특별하다 그러나요? 네, 있어서 그냥 외워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댄스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노래가 수준급이어서 저는 제가 요즘 가장 좀 이뻐하는 후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매회 같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 공연이 다 다르게 느껴지겠어요. 꼭 에피소드가 없더라도요. 네. 한 번도 같은 공연을 해본 적이 없는 게 26년 동안 똑같은 사람 앞에서 공연해 본 적은 없어요. 늘 그러네요. 관객분들이 관객이 달랐고 바뀌니까. 그리고 그날의 공기가 틀리듯이 날씨가 틀리듯이 제가 나오는 호흡의 느낌도 틀려지기 때문에 늘 떨려요. 관객들이 주는 에너지가 다른가요? 관객분들의 에너지가 저랑 잘 맞아떨어졌을 땐 그 정말 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연이 되고요. 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올드 재즈를 부르고 난 다음에 공연이 진행되면 각자 숨을 쉬던 관객분들이 제 숨소리에 맞춰서 함께 숨을 쉬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보통 뮤지컬 하면 3시간 가량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진 모든 에너지, 열정을 쏟아붓고 네. 딱 끝나서 무대 내려올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뭐 연극이 끝난 뒤에 노래도 있긴 하지만. 네, 어때요? 맞아요. 네.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몸 안에 나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비워져 있는 느낌? 근데 그게 외롭거나 나쁜 기분이 서럽거나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나 100만 원만 줘 해도 줄 수 있을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잘 받지는 않습니다. 공연 중이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쾌변한 느낌? 네. 공연이 끝나면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공연 한 날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공연이 없는 날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천직인 것 같아요. 때보다는 일하실 때가. 그렇군요.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대한민국 뮤지컬 최고의 디바 최정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정원 씨가 공연했던 뮤지컬 시카고 공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에서 올해로 10번째 시즌을 맞이한 뮤지컬 시카고. 오랜 시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페라의 유령과 캐츠에 이어서 7,300회 이상 공연되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3번째로 롱런하고 있는 공연인데요. 최정원 씨는 2000년 초연 당시부터 매 시즌을 함께한 뮤지컬 시카고 한국 공연의 간판 스타지만 무대에 오를 때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벨마 켈리 역을 원캐스팅으로 맡아 모든 공연을 혼자서 소화하게 된 건데요. 아이비 씨 또한 록시아트 역의 원캐스팅으로 활약합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이비 씨와 최정원 씨의 호흡은 어떨까요? 뮤지컬에 데뷔한 계기가 사실 시정원 선배님 때문이에요. 제가 첫 번째 작품이 키스 미 케이트라는 작품이었는데 조연이었는데도 제가 출연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사실 그때 최정원 선배님께서 출연하신다고 주연으로. 그래서 그때 꼭 한번 배워보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뮤지컬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거거든요. 무대에서 가장 배울 점이란 거는 매일매일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 그런 모습, 항상 연구하시는 모습. 사실은 그걸 하나 연습을 하게 되면 연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몇 달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하는데도요, 항상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실 후배들에게 굉장한 본보기가 되시는 그런 배우신 것 같아요. 마마, 난 빅튼 콜리시모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에요. 올해에는 뮤지컬 시카고의 원년 멤버인 전수경 씨가 14년 만에 합류하며 최정원 씨와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될까요? 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너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베테랑 배우 전수경 씨가 연기하는 마마모튼,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제가 정말 여자 뮤지컬계의 모든 선배 후배를 다 통틀어서 최정원 씨를 가장 존경하는 배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또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최정원 씨는 정말 60이 될 때까지 이 벨마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배우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지금은 대체 불가능한 벨마라는 찬사를 받는 최정원의 벨마 켈리역. 함께 만나보죠. 교도소 안 스타를 꿈꾸는 여죄수들의 관능적인 무대를 뒤로하고 무대 밖에 최정원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랫동안 뮤지컬 배우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궁금했는데요. 진짜 10년째 시카고를 하셨고 10번째 시즌을 맞이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안 봐도 다 할 정도로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공연 올라오기 전까지 연습 기간이 꽤 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면 뭐가 있냐면 무대 위에서 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공연 전에
막 대사를 읊조린다거나 노래를 한번 뭐 불러본다 이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면 그 느낌이 그 상황이 딱 몸에 배워서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전 좀 연습량을 100번 부른 노래와 1000번 부른 노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좀 믿는 배우입니다. 공연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만의 어떤 주문이라고 할까요? 습관, 그 배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건가요? 분장이라는 게 그 사람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다 끄고 이 분장실 안에서 오늘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어요. 저도 아직까지 떨리거든요. 사실은 바뀌는 네, 순간 분장을 받다가도 갑자기 눈화장이 찢어지면 갑자기 심장이 막 크게 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때는 너무 좋아요. 뮤지컬 인생 26년 중 절반을 함께해온 뮤지컬 시카고. 그리고 그 공연에서 록시아트와 벨마 켈리를 모두 연기한 유일한 여배우 최정원. 뮤지컬 시카고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시간이 흘러도 더욱 빛나는 연기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뮤지컬 배우면 춤, 노래, 연기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상상이 되지만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가 있었습니까? 남달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선 좀 저희 집이 형편이 아주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고 집에서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지 않았어요. 저에게 유일한 장난감이 엄마의 화장대에 있는 거울이었는데 거울을 보고 토끼 흉내, 사자 흉내, 강아지 흉내 이런 걸 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이러고 이렇게 그리고 네.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지? 사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막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걸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거울을 보고 눈을 찡그리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 흉내도 낸 거예요. 성대모사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막 흉내내고 있었어요. 한번 내보시죠. 애미야, 물 가져오니라! 딱 그랬었는데 할아버지가 좀 무서우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엄마가 진짜 물을 떠가지고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셔, 세상에. 정원아? 그랬는데 네. 엄마 내가 말한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사실은 꿀밤을 안 때려주시고 깜짝 놀랐어. 너 진짜 할아버지 같다. 너 되게 잘한다 하면서 엄마가 웃어주신 게 저한테 배우러 갈 수 있게 해준 네. 우선 엄마가 웃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고요. 네. 야, 너 진짜 연기자 해도 되겠다. 너무 잘한다. 그래서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네. 위해서 동네 아저씨, 또 옆집 아줌마, 또 옆집 꼬마 이런 흉내를 내면서 우리 엄마가 깔깔깔 웃는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따라하고 하는 거에 이제 좀 묘미를 느끼다 보니까 내가 나로만 안 살고 옆집 언니들도 살아보고 또 네. 꼬맹이로도 애기로도 태어나면 난 이랬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게 좀 배우로서의 좀 남달랐군요. 예, 좀 빨리 걸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제가 그렇게 거울을 보고 연기 생활을 혼자서 하고 누군가를 쫓아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가수 흉내도 내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용돈을 좀 모아서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충무로에 있는 연기 학원에 저를 네. 보내주셨어요. 네, 그랬군요.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연기학원에 다니셨던 아니요, 거예요? 초등학교 때만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기 시작을 해서 5학년 때는 또 청소년 연극 에밀레종에 출연을 하면서 와, 좀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며 좀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이제 아버지의 반대로 이제 공부하고 또 평범하게 대학 가서 시집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또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데 늘 그 변신했었고 또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던 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뭐 응원단장 네. 하고 뭐 계속 합창대회 때는 남다르셨네요. 뭐 지휘자도 네, 하고 네, 네. 응변학원 다닌 적도 없지만 응변대회도 나가보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정원이 노래 한 곡 시켜요 막 그러면은 오락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 노래하고. 선생님이 정원이 노래 한 곡 해라 그러면 제가 선생님 저 2곡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서 네. 노래를 하곤 했었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게 좋아서. 예. 네. 그 당시 제가 막 이제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 이런 거 부르고 똑같이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동안 이제 그 순간은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러면-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말의 명화 싱잉더레인에서 그걸 해줬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뮤지컬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고 뮤지컬 영화들을 찾아보고 그 1920년대, 30년대 그렇게 그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가 뮤지컬 영화였어요. 네. 예, 그 당시 나왔던 영화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공부를 했죠. 와, 이렇게 어떻게 감정을 춤과 노래로 표현할까. 그러면서 뮤지컬을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뮤지컬 배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뮤지컬을 싱잉 더 레인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때는 한국에 뮤지컬 배우나 뮤지컬 장르가 그렇게 흥행하던 때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그럼 하필 왜 너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하냐라고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반대하셨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가을 학교를 다니지도 못한 채 사실은 입단을 롯데 그 예술단에 입단을 해서 트레이닝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셨고 학교에 또 찾아오셔서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정원이의 꿈이 미국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니 아마 잘할 것 같다라고 해줬고 또 학교에서도 제가 나름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네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 좀 배려를 해주셔서 그리고 뮤지컬 배우가 오디션에 돼서 뽑힌 다음에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뮤지컬 연습생으로 계속 트레이닝만 받았어요. 뭐 탭댄스, 발레, 또 재즈 보컬, 연기 배우는 다 브로드웨이에서 오신 그 5, 6명의 선생님들께 매일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예, 지금은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배역을 받은 작품은 뭐였습니까? 가스페리라는 작품인데요. 네. 아가씨와 건달들이 끝나고 그 다음 작품으로 가스페리 롯데월드 안에 있는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이 있었어요. 네. 정말 예뻤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스펠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제 여자 주인공 5, 남자 주인공 5 이렇게 쟁쟁한 주연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뽑히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 위에서 공연을 하면서 매일 내려와서 노트도 하고 언젠가는 저 역할을 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선배의 역할만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공연 며칠 전에 어떤 사정으로 그분이 공연을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마침 딴 역할도 아니고 그 역할로 오디션을 받고 그 공연의 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와. 예, 조연이죠. 조앤 조나스라는 그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었던 건데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운명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역을 맡아도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그 캐릭터를 하나 더 항상 공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못 오거나 그 선배가 못 왔을 때 제가 대신 커버로 여기 좀 연습할 때 서겠습니다 하면서 혹여 제가 공연을 안 해도 그 연습해 놓은 그 역할의 그 감정이라던가 또 춤이라던가 노래들은 또 온전히 제게 되더라고요.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뮤지컬 맘마미아의 도나 역이 네. 내 인생의 캐릭터다 그랬던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인생의 캐릭터. 우선은 엄마라는 타이틀을 좀 만들어준 작품이고요. 맘마미아라는 작품이 저의 그 많은 그 오감들을 건드려 놓은 조금 특별한 작품이었어요. 딸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그 작품을 하면서 싱글맘으로 딸아이 시집 보내는 과정까지 좀 보여지는 무대 위의 작품이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했던 아바의 음악을 내 음성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노래한다는 게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했고 굉장히 벅찬 네, 감동이 있었고, 또 특별하게 2008년도에는 아바의 초청으로 전 세계에 올려졌던 맘마미아 작품을 했었던 배우 중에 3명을 초청해서 아바와 함께 콘서트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뽑혀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가게 돼서 아바와 함께 콘서트를 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이 작품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내가 대한민국의 여배우라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준 프라이드가 좀 생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콘서트에서는 어떤 곡 부르셨어요? 맘마미아라는 노래. 네. 당시 한국말로 불렀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잠깐만. 네. 우선은 그 상황이요. 저희가 사실은 깜짝 쇼였어요. 스웨덴을 빛낸 음악가들을 모여서 한 갈라 콘서트였어요. 네. 그래서 왜 스웨덴 사람이지만 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이제 가수분들이나 클래식한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공연에 당연히 아바는 맨 마지막 타이밍이죠. 그 마지막 타이밍에 이제 아바는 우리 공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맘마미아가 전 세계에서 공연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이름들이 탁탁탁 불이 켜져요. 큰 영상에 전 세계의 도시가 나오고 도쿄도 있고 뭐 바르셀로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서울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서울에서 최고의 도나가 우리 공연을 빛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하면은 그 오케스트라가 짠짜짜짜짜짜짜 하고 하면은 제가 당신 날 속였어 언젠지 알 거야 그때 결심했어 이러는데 사실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부르니까 그분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 쳐주고 이제 과정 중에 그 돔 가운데에 있는 스크린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타타타타타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연습할 때 리허설할 때는 그게 안 켜져 있었는데 제가 핸드마이크를 들고 막 노래를 하면서 맘마미아 의상을 입고 부르고 있는데 한국 국기를 보니까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그렇게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니까 관객 한 분 한 분 기립을 해주시면서 공연을 했고 또 저 말고 스페인에서 또 오신 그 친구 타냐 또 러시아에 온 로지 이렇게 3명이 댄시키를 함께 영어로 불렀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축제가 됐죠. 늘 주연으로 맹활약하셨지만 고스트에서는 조연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머리 스타일로 봐서는 데미모 역할을 맡고 싶었지만 저는 우피 골드버그가 맡았던 오담의 브라운이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우선 진짜 정말 제 나이가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사실 주인공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작품은 그 영화는 제가 아주 젊은 시절 90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90년도에 펑펑 울면서 봤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역할이라도 나는 이 작품에 꼭 참여를 해야겠다. 다행히 그 오담의 브라운이라는 역할을 맡게 됐고 또 오담의 브라운은 또 저에게 좀 특별했던 이제 저에게 갖고 있는 좀 웃음 코드와 좀 유머 감각을 많이 발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었고. 딱 들으셨군요. 네. 우리 함께할 것을 믿어봐 가자 함께 그 영원 찾기가 힘들어 열나게 노력은 하겠지만 불완전하게 나는 마찬가지로 봐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 있군요. 저는 사실 그 뮤지컬을 봤는데 항상 도도하고 뭔가 좀 멋있는 여성의 역할을 하시다가 우스꽝스러운 모습, 특히 그리고 영화보다도 더 코믹하게 만든 요소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담의 그 역할이야, 뮤지컬 안에서는. 와, 최정원이 저런 역할을
이런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최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변신할까? 정말 완벽한 사실은 변신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변신의 기제라는 말에 너무 행복해서 막 제 눈에 하트가 막 제가 그 점을 발산했었는데 노렸습니다. 예, 저는 디바라는 말은 너무 저한테 과한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계속 제가 늘 어렸을 때 거울을 보면서 호랑이도 되고 토끼도 되고 기린도 되고 했던 것처럼 계속 제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좀 살면서 계속 변신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오담의 브라운은 저를 조금 더 많이 그 전에 살았던 이렇게 시카고의 벨마 켈리나 맘마미의 도나하고는 조금 다른. 그래서 저를 좀 많이 봐왔던 특히 뮤지컬 팬들에게는 조금 작은 선물이 되고자 네. 저도 좀 많이 도전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고요. 제가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네, 뮤지컬 26년 하시다가 이제 간만에 독립영화 잠깐 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뭐 영화계나 러블코 굉장히 많으셨죠?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이래서 거절했던 것보단 두려움이 좀 앞섰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한 분야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작품에 이 영화에 누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사실은 했어요. 무대 연기는 조금 딕션도 너무 중요하고 과장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가 정말 영화를 한다면 드라마를 한다면 더 자연스럽고 더 밀착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거 운명처럼 좀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영화 이번에 이제 개봉될 이 영화는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더욱이 희한하게도 시나리오를 읽는데 주인공 딸아이로 나오는 아이의 이름이 저희 딸과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 울컥한 거예요. 내 딸을 부르는 것 같은 근데 느낌이 들어서. 감독님께서 제 딸아이 이름을 알고 써주신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똑같은 이름에 그래서 16년 동안 불렀던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자주 강조하시는 게 내가 행복해야만 남에게 행복도 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저요? 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매일 밤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무대에 서 있고 관객들이 제가 연기한 벨마 켈리 또 제가 연기한 도나를 보면서 감동받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공연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커튼콜 시간입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은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박수 치는데 제가 가장 울컥한 시간이에요. 몇 달 동안 연습해 오고 또 2시간 반 동안 계속 몰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그 순간만큼은 관객들의 함성과 환호에 다 치유가 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무대에 서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요. 다시 태어나도 또 역시 무대에 서실 거예요? 뮤지컬 배우 하실 겁니까?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전 꼭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행복하세요? 무대 위에 서 있으면요? 네. 남들은 오랜 26년 많은 시간 동안 무대에서 살아왔네요 하는데 저는 앞으로 살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요. 지금 14년 시카고 했잖아요. 네. 14년 뒤면 60이거든요. 그때 저의 벨마가 지금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욕심도 많으시군요. 네. 욕심이라기보단 저와의 도전인데요. 연기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영화를 보고 많은 공연을 보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네. 춤은 몸은 관리 잘해서 60이 돼도 역돌기 잘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사람 신체 중에 가장 나이를 천천히 먹는 곳이 성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60 됐을 때도 지금의 목소리를 유지해서 벨마 켈리 하는 게 저의 꿈이죠.
뮤지컬 시카고 공연 마지막에 보면요. 벨마 역의 최정원 씨는 록시와 함께 살고 싶은 인생을 찾아 원하는 대로 살아요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더 큰 행복을 전하는 최정원 씨의 삶이야말로 정말 값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년, 20년 뒤에도 무대 위에서 변함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관객들과 소통해 주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